부의 디스커버리 랭근 TV. 반갑습니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하고 시세차익형 투자 둘 중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이 고민하시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시세차익을 할까? 월세형을 할까? 다들 마음 같아서는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아라 하시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내용이, 잘 봐요. 똑같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전세로 투자를 한 경우하고, 또 똑같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로 세팅했다고 보자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전세 끼고 투자한 것은 시세가 올라줘야 이기는 거죠. 월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안 올라도 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니까 이기는 건가요? 아마 이게 한 5% 미만의 수익률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겼다고 하더라도 5%인 것이거든요. 제일 좋은 건 월세로 투자했는데 이게 올라가는 경우죠. 맞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5%에 만족할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는 올라야지만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전자도 이긴다라는 거죠. 얘가 이기려면 얘도 월세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5% 수익률 다 까먹고 손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은 상승을 해줘야 돼요. 물론 상승을 안 한다 하더라도 월세만 조금 안정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 해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내리면 온전히 다 손해를 보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조금 내리더라도 그동안 월세가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가 조금 되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상승을 조금 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아파트를 전세 월세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운 좋게도 오른다고 보자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 2천만 원 이렇게 막 올랐어요. 올랐을 때 누가 얼마큼의 수익률을 더 가져갈 것인가를 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똑같이 가져가면서 월세까지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다면, 월세형 투자는 이 시세차익형 투자, 특히나 이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보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의 한 2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는 한 2, 3천만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거를 뭐 2억짜리를 대출을 70%를 일으켜서 그러면 1억 4천에다가 한 2천에 얼마 보증금 받으면, 2천도 뭐 적절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이게 4천만 원 이상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투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 하나 할 걸로 거의 전세 2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세 2개를 하면 부대 비용이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또 그것만큼 또 소소하게 수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명은 2개를 갖고 있고 한 명은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2천만씩 오르면 얘는 2천을 벌지만 얘는 4천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좀 더 받았다고 해봤자 2년 동안 다 해봤자 얘는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얘는 4천 이상 되니까 수익률이 사실은 꽤 크죠. 그 수익률이 뭐 5%, 10% 차이가 아니라 거의 한 3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시세 차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딱 유리한 건 언제냐면, 보합을 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두 채 산 사람은 하락을 2배로 많이 하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죠. 자, 이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과 나의 현 상태에 달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미 돈이 좀 탄탄하게 좀 있어요. 이걸 좀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실은 월세형 투자로 가는 것도 되게 좋죠. 안정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돈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 막 굴려서 이걸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 좀 그런 분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만약에 뭐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이 트렌드를 잘 보고 어떤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 월세형 부동산 월세 투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세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일수록 저는 월세도 좋지만 수익형도 좋지만 시세차익형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시세 차익에 목숨을 걸고 어떤 지역이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뭐 큰 하락만 좀 잘 면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크게 시세 상승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번에 투자했을 때는 정말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월세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것만 보니까 조금 못 올라도 일단 공실 없이 안전한 거, 이 뭐지? 수익률이 5%가 아니라 한 4% 되더라도 더 안전한 거, 그냥 더 계속 안정적인 것만 그냥 하다 보면 시세 차익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목적이 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흐름을 그 전자처럼 열심히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흐름에 대한 캐치하는 역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 선택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1호기, 2호기 같은 경우는 좀 월세로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많이 해요. 아니, 아까 전에는 이렇게 막 투자해서 돈을 막 불리려고 했지만, 근데 그래도 월세형으로 해서 너무 비싼 거 말고 좀 금액이 작은 거 있잖아요. 한 1억 5천 미만. 그런 것들은 월세로 세팅해도 거의 전세 투자한 것만큼 작게 들어가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매입하고 계약하고 또 인테리어 싹 다 하고 세입자 맞추고 세입자 관리하고 이제 월세 받아보고 대출 일으키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만큼 또 안전하고 리스크 해지가 또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1, 2호기만큼은 좀 월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조금 탁 깨달은 다음에 그때 가서 지역 선정 더 열심히 하고 돈 조금씩 더 모아서 그때부터 좀 시작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히 좀 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똘똘한 녀석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형하고 시작 차익형 투자에 대한 뭐 차이점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부의 지스커버리 랭근 TV